소크라테스의 죽음. 다비드의 이 작품을 통해 등장하는 각각의 인물들은 누구이며 그들이 입은 옷의 색깔, 조명, 동작 등의 각 의미와 소크라테스의 깊은 뜻을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서기전 399년 고대 아테네의 한 감옥. 독약잔을 앞에 두고도 흔들림 없는 한 노인이 있습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철학자 중 한 명이죠. 오늘 우리는 이 한 폭의 그림, 자크 루이 다비드의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통해 이 비극적이고도 숭고한 순간에 담긴 메시지를 탐구해 보려 합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역사화가 아닙니다. 그것은 진리와 신념을 향한 인간의 불굴의 의지를 담은 위대한 선언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젊은이들을 타락시키고 아테네의 신들을 믿지 않는다는 이유로 고발당했습니다. 민주주의 사회였던 아테네에서 그는 법정 최고 형량인 사형을 선고받죠. 그가 독약 대신 망명을 택할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법의 판결을 존중하며 기꺼이 죽음을 선택합니다. 이는 그가 평생을 바쳐 가르친 철학적 신념을 실천하는 마지막 행동이었습니다. 다비드는 바로 그 마지막 순간을 가장 극적인 방식으로 포착해냈습니다. 다비드는 이 그림에 단순한 인물들을 배치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인간의 다양한 감정, 즉 슬픔, 고뇌, 좌절, 그리고 초월적 평온함을 한 공간에 담아냈습니다. 먼저 다시 소크라테스에게 집중해 보세요. 그의 한 손은 독약이 든 잔을 향하고 있지만 다른 한 손은 하늘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 동작은 단순한 행위가 아니라 그의 철학적 신념을 시각화한 것입니다. 그는 육체의 죽음을 앞두고 있지만 그의 영혼은 불멸의 진리를 향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동요도 없이 마지막까지 제자들에게 철학을 가르치는 스승의 모습이 보입니다. 침대 발치에 앉아있는 플라톤은 고개를 숙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승의 죽음을 기록할 위대한 철학자이지만 이 순간에는 감정적 고통을 이기지 못하는 나약한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다비드는 그를 나이든 모습으로 그려 이 비극적인 사건이 이미 오래전 일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플라톤은 자신의 저서 파이돈에서 소크라테스의 죽음 당시 자신은 병 때문에 그 자리에 없었다고 기록했습니다. 다비드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작품의 극적 완성도를 위해 플라톤을 그려 넣었습니다. 플라톤이 입고 있는 옷은 회색빛 푸른색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 시대의 청색 계열은 종종 지혜와 이성을 상징했습니다. 다비드는 이 색을 통해 플라톤의 학문적 위치를 드러내면서도 그의 자세를 통해 감정적 고통을 동시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옆에서 스승의 허벅지를 잡고 있는 크리톤은 눈물을 참으며 간절히 소크라테스를 바라봅니다. 그는 스승에게 도망치라고 애원했지만 소크라테스는 이를 거부했습니다. 이 그림에서 크리톤의 모습은 소크라테스의 결단에 대한 인간적인 저항과 슬픔을 대표합니다. 이제 그림의 오른쪽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화면 오른쪽 제일 끝부분, 붉은색 옷을 입고 있는 인물은 아폴로도로스로 추정됩니다. 그는 소크라테스의 제자 중 가장 감수성이 풍부했던 인물로 스승의 죽음을 참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습니다. 그의 등 돌린 몸짓은 이 비극적인 순간을 차마 직시하지 못하는 인간의 나약함을 보여주죠. 고뇌하며 잔을 건네는 젊은이는 소크라테스의 제자가 아니라 독배를 건네는 집행인 또는 간수로 해석됩니다. 그의 신분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작품 속에서 맡은 역할과 다비드의 의도를 통해 그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인물은 소크라테스의 죽음을 직접적으로 집행하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이 잔혹한 임무에 괴로워하며 얼굴을 손으로 가린 채 고개를 돌리고 있습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죽음이 단순히 법의 집행이 아닌 부당한 판결에 의한 비극임을 강조하는 장치입니다. 그가 보여주는 인간적인 고뇌는 소크라테스의 초연한 태도와 강렬한 대비를 이루며 작품의 감정적 긴장감을 최고조로 끌어올립니다. 그는 그림에서 소크라테스와 대비되는 강렬한 붉은색 옷을 입고 있습니다. 이 붉은색은 고뇌, 죄책감, 그리고 다가오는 비극을 상징하며 흰색 옷을 입은 소크라테스의 순수함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처럼 다비드는 색채를 통해 인물의 심리를 효과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다비드는 역사적 사실을 그대로 재현하기보다 작품의 메시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극적인 요소를 더했습니다. 독배를 건네는 간수를 고뇌하는 인물로 그림으로써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그를 처형하는 사람에게조차 고통스러운 일임을 보여줍니다. 이는 소크라테스의 신념이 얼마나 강력하고
옳았는지를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비드는 이 작품을 통해 신고전주의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이 그림은 단순한 재현을 넘어 고대 그리스 조각처럼 이상적인 균형과 완벽한 구도를 추구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그림의 중심축을 이루며 그의 주변 인물들은 연극 무대의 배우들처럼 정확한 위치에 배치되어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빛의 연출입니다. 다비드는 조명을 마치 연극 무대처럼 사용했습니다. 어두운 감옥 내부와 달리 소크라테스에게만 집중된 빛은 그의 도덕적 순수성과 지적 위대함을 강조합니다. 그림의 왼쪽 구석을 보면 희미한 빛이 들어오는 문이 보입니다. 이는 소크라테스가 이 어두운 감옥을 넘어 진리의 빛을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색채 또한 매우 계산적입니다. 전반적으로 차분하고 절제된 색조가 사용되었지만 소크라테스의 옷은 흰색으로 그의 순결함을, 크리톤의 옷은 붉은색으로 그의 고뇌를, 그리고 플라톤의 옷은 회색빛 푸른색으로 그의 지적 위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닥에 놓인 쇠사슬을 주목하세요. 소크라테스는 잠시 전까지 묶여 있었지만 이제는 족쇄가 풀려 있습니다. 이는 그가 육체의 구속에서 벗어나 진정한 정신적 자유를 얻었음을 상징합니다. 이 작품은 단순한 역사적 기록이 아닙니다. 이 그림이 제작된 18세기 프랑스는 혁명의 바람이 불고 있었습니다. 다비드는 폭군에 저항하고 신념을 지키는 소크라테스를 통해 당시 프랑스 시민들에게 자유와 정의를 향한 용기를 불어넣으려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당신은 무엇을 위해 살고 무엇을 위해 죽을 수 있는가? 진정한 용기는 무엇인가? 소크라테스는 죽음으로써 자신의 철학을 완성했습니다. 그리고 다비드는 그 순간을 불멸의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